어젯밤 오후 8시 반쯤입니다. 네네. 그 피해가 사고가 발생 8시 반이고 유동규 씨가 서울에서 어제 재판이 있었나 봐요. 네. 재판을 마치고 자기 집인 경기도 화성, 네. 경기도 화성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네. 그 과천 의왕 고속도로에 올라와 가지고 톨게이트 통과해서 얼마 되지 않았던 시간인데 네. 뒤에서 8.5톤 카고 트럭이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네. 이게 그냥 화물차가 아니라 네네. 뒤에 바퀴 2개 달린 더 달린 거 있잖아요. 예. 그 이렇게 스페어를 이렇게 크게 달고 다니는 그 정말 큰 덤버 10톤까지는 아니지만 네. 보통 보통 우리 보는 화물차 뭐보다 훨씬 큰 트럭이 와서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작진들 빨리 빠르다. 이게 후축 7,600mm짜리 8.5톤 트럭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트럭이 승용차를 뒤에서 받았고 그 승용차가 거의 뺑글로 돈 거죠. 돌아서 중앙선에 가서 꽝 받았고 그 안에 유동규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영화를 보면 그렇게 뺑 돌고 나면 또 뒤에서 차가 오다 쿵 받아갖고 아니면 반대 차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반대 차선에서 오다 받아서 막 완전히 큰 사고가 되잖아요. 제가 아침에 오늘 방송 앞두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승용차 추돌 사고 기사를 검색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사고 장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닷컴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차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연쇄 추돌이 나면서 차가 완전히 망가지는데 어제 다행히도 유동규 씨는 이 3차선에서 2차선 이렇게 가다가 화물차에 받쳐서 밀렸는데 1차선으로 갔는데 중앙 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는 그 중앙 분리대를 쳐박고 이렇게 섰어요. 보통은 그때 다른 차들이 확 박는데 다행히 아무런 차들도 없어가지고 추가 피해가 없었답니다. 맞습니다. 천만다행이고요. 유동규 씨는 지금 뭐 두통이 있다 이런 고통을 호소를 하면서도 나는 예정된 재판에는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답니다. 유동규 씨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금요일이 재판이 이게 이재명 재판인가요? 대장동 재판? 화금이 이재명 대표 재판일이잖아요. 그래서 8일 날 재판에는 나가겠다. 지금 뭐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한데 뭐 일단 두뇌, 뇌가 아마 CR, 그 MRI는 뭐 이런 거 CT나 이런 거 촬영을 해봤겠죠. 그래서 그쪽은 아무 이상 없어서 재판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런 사고 당하고 나면은요 재판 가서 증언할 때 위축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김용이 5년 받은 게 결국 유동규 씨의 그 8억 그 선거자금 주었다는 거가 증거로 다 인정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사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이걸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유동규 씨가 실제로 뭐 누구 코트를 입었다, 코트가 좀 작았는데 뭐 들어갔다, 그다음에 뭐 여기 옆구리에다가 돈을 어떻게 꼈었다, 그날 태양이 어때서 눈이 부셨다, 이런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저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밖에 모르는 내용들을 저렇게 상술이 그 기억해서 증언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이 증언을 재척할 수가 없다 하는 판단을 내려갖고 지금 김용희 유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자면 유동규 씨가 저렇게 돼서 만약에 어떻게 뭐 목숨이 위태롭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재판에 향후 상당히 뭐 몇 개월이든지 이렇게 못 나간 상황이 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증거인멸 아닌가요? 그 생각까지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정말 저기서 큰 부상을 당해갖고 재판에만 못 나가면 그러면 이제 재판이 이제 수년되는 거 아닙니까? 핵심 재판 증인이. 못 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고가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냐 하는 의심들을 많이 가질 수가 없는데 지금 아마 경찰은 이게 이제 운전자 양쪽 8.5톤 트럭 운전자 그다음에 또 이 유동규 씨의 대리기사들이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연쇄적으로 뭐 운전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는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사실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런 사고로 해서 심지어 사망 사고가 일어나도 그게 뭐 트럭 운전사가 졸고 있었다. 뭐 트럭 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실로 처리되지 그 배후가 드러나는 경우는
워낙 악당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경찰이 이 교통사고잖아요. 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 뭐 범죄 영화나 네. 어떤 정치 음모 영화 이런 데서 이 교통사고 특히 화물 트럭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런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현실에서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밖에 못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고 네. 그 교통사고 조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과실이 있었느냐 네. 없었느냐 네. 누구 잘못이냐 맞습니다. 이거 하는 게 교통사고 조사잖아요. 네. 지금 이 유동규 씨 유동규 씨 관련 교통사고도 유동규 씨는 실제로 또 운전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교통사고는 그 화물차 트럭 기사와 예. 유동규 씨가 대리운전을 맡았던 그 대리차 운전기사 네. 두 사람의 조사를 해서 두 사람 누가 과실이 있느냐 따지는 조사가 될 건데 네. 그리고 저는 조금은 여기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탑승자인 유동규 씨가 특이하기 때문에 네. 트럭 운전기사는 정말로 그 시간 이거는 이 전 국민적 의문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왜 그 시간에 그렇게 운전을 했고 뭐 지금 차선 변경을 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데 네. 정말로 차선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대리운전기사는 네. 또 왜 그 하필 화물 트럭이 오는데 그게 보일 텐데 그 차선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또 원래 이제 뒤 따라서 가던 차였는지 앞에 가던 차였는지 뒤에서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 트럭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고의성 여부를 근데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교통사고 않을 것 같습니다. 조사에서 예. 이게 고의성을 판단한다.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 기사에게 너 당신 최근 한 달간 뭐 통장 내역 보여주세요. 전화 그 통화 내역 보여주세요. 그거 할 수 없죠. 라고 할 힘들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지금. 없죠, 사실은. 네. 사람들이 사실은 의심하니까 근거 네가 없죠. 내놔라. 예. 그러면은 이 저 트럭 운전사 입장에서 내가 왜? 내가 왜? 교통사고 났는데 왜 나한테 네. 통화 내역, 통장 내역 왜 보여달라고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네. 하긴 힘들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너무 공교롭잖아요. 맞습니다. 유동규 씨가 아니 영화 이런 말 하면 네. 어제 밤부터 뭐 네. 영화 또 아수라 또 나왔냐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랬어요. 아수라 영화 장면 한번 보실까요? 아수라 영화를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예.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렇게 이제 차 안에서 저 예. 은 실장이죠, 저 사람이. 은 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은 실장과 그 당시 저 안남시장의 네. 비서실장이 그렇죠. 재판의 증인입니다. 네. 저때도 안남시장을 두고 그 재판이 열리고 있었는데 네. 유력한 증인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 실장이 뭐 밑에서 이런저런 구린 일 다 하다가 예. 딱 이제 재판에 가서 안 실장이 입을 열게 되면 저 황정민이 연기를 했었죠. 예, 안남시 시장. 예. 시장이 이제 위험해지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기 둘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몸싸움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문이 갑자기 딱 열려요. 예, 저쪽으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여는 문이 아니라 카니발 승합차로 해갖고 뒤로 열리는. 뒤로 열리는 예. 차. 그래서 문을 엽니다. 한번 볼까요? 예. 열면서 저걸 확 밀어버리면. 밀어버리죠. 그때 사실 많은 분들이 네. 저래서 아마 생각을 하던 건데 네.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저때 화물 트럭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네. 가지들 생각하는데 뭐 이거하고 뭐 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실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화 장면입니다. 영화입니다. 영화일 네. 뿐이고요. 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네. 교통사고 조사를 할 거고 네. 쌍방과실에서 네. 과실 누가 몇 프로냐 네. 이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 한다면 저기 누굽니까? 교통사고 전문가 네. 한문철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이게 CCTV가 양쪽 차에 다 있을 거니까 네. 한문철 변호사 같은 분들이 한번 보고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좀 그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상한 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현장 사진 보고도 이상한 점 못 찾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뭐 정말로 그냥 교통사고일 것 같기는 해요. 어제는 유동규 씨의 피해 상황이나 네. 이런 게 전혀 안 나온 상황에서 예. 어제 밤부터 네. 오늘 아침까지 네. 뭐 영화가 다시 소환되고. 근데 저 영화가 정말 예. 소름 끼칠 정도로 지금 저 영화 다 아시겠지만 김성수 감독이 만들었는데 네. 저 감독이 뭐 최근에 서울의 봄으로 맞아요. 아주 500만 관객을 동원한 감독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시간을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안남시의 부동산 대규모 개발, 맞아요. 부동산 PF를 둘러싼 시장이 가장 악당으로 나오는 저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저 영화가 얼마나 정말 디테일에 강하냐 보면은 네. 저 은 시장이 사망하고 나서 저렇게 저 상가가 꾸며지는데요. 네. 저 상가를 보면은 저 뒤에 이제
저 조화 보낸 사람들 왜 조화가 많이 오면은 저 리본만 떼갖고 막 뒤에 붙여놓잖아요. 예, 붙여놓죠. 그 화면입니다. 거기 보면은 한국인권연구회, 인권연구소, 그 다음에 민주연합 예.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저 왼쪽에 한국인권연구소,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 민주연합. 네, 그런 거 있고 또 그리고 저 대학 한번 비춰줘. 네. 저게 결정적이네요. 경원대학교. 예. 저기가 네. 이재명 시성남 시장이 네. 석사학위 받은 데잖아요. 네. 그리고 성남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그 옆에는 또 뭐 있습니까? 조선신문. 조선신문도 있네요. 예. 진짜 황당하죠. 예. 네, 그래서 저런 디테일들이 있었고요. 또 다음번 사진 한번 같이 또 보시죠. 저거를 보면은 쫙 화면 키워주세요. 사진 예. 안쪽에 뉴스만. 용의자 네. 은모씨 자살. 예.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 영화 어떻게 처리됐냐면 영화 속에서 보면 증인이 입을 열 것 같으니까 달리던 차에서 떨어뜨려서 저 반대 차선에서 오고 있는 이 저 트럭에 의해서 사망케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뉴스가 처리됐냐면 네. 마약 사건 용의자 은모씨 자살 이런 건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또 예. 상가 사진 한 장 더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또 화천대유를 좀 오른쪽 또 키워주세요. 한성급유. 네. 이성문 대표. 네. 대표 이름 뭡니까? 대표 이름 이성한.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을 너무 이성한이죠. 이성문 대표 화천대유. 이성한이 또 있는데 잠깐만요. 저 사건에. 화천대유 대표는 네. 저것 때문에 아까 저 사진을 보셨구나. 네네. 예, 화천대유 대표는 이성문이고 네. 이성한은 이한성. 화천대유가 네. 이성문 대표가 있고 또 네. 이한성이 씨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수라 감독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 사진들을 네. 유동규 씨 교통사고 때문에 네. 유동규 씨 그냥 교통사고 추돌 사고 때문에 다시 꺼내올 줄은 몰랐는데 네. 사실 저거는 저희가 억척은 아닌 게 저게 전영수 비서실장 돌아가셨을 때 네. 사실은 요것도 네. 한번 준비했던 거죠. 저 사진을 처음부터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예. 재구성이 깔끔하게. 이번에 아까 사진 구성이 좋지 않았는데 1. 자, 둘이 차를 달린다. 2. 밀어버린다. 3. 자살로 처리된다. 그 다음에 4. 상가가 꾸려진다. 거기에 조화가 쫙 오는데 경원대학교, 민주연합, 인권연구회 이런 게 온다. 그 안에서 또 자기네끼리 싸움이 나는데 거기에는 화천대유, 한성급유가 나온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영화가 그러니까 현실이 자꾸 영화를 소환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영수 비서실장 때가 5번째 네.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었잖아요. 네. 이 비서실장 사망 때 그때 나왔던 주변인 사망 그래픽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이게 TV조선 그래픽이었죠. 잇따른 주변인 사망. 그래서 사실 지금 2021년 12월에 이제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고 한 3개월 지났을 때 성남도시개발 사업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씨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고 그리고 열흘 뒤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몰랐다고 했던 김문기 개발 1처장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별개 의혹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한 진보계열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또 저분은 자살은 아니고 나는 절대 자살할 일 없다라고 평소 주장하셨던 분인데 저분이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지병 때문이다라고 결론 냈는데 이모 씨가 어쨌든 그러셨고 그 다음에 법카 유용 의혹 때문에 했던 배소연 씨 법카 유용 의혹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같이 살고 있던 김모 씨가 있습니다. 그 군 정보계통 출신의 그분이 조사받고 와서 또 저분이 또 스스로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고 그 다음이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 실장. 이분은 이제 성남FC 구체적으로 이제 성남시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저분도 이제 그만합시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네. 그만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남기고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자,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검찰에서
경기도 법카의 유용 혐의가 의심되는 세탁소를 네. 압수수색을 했더니 세탁소 사장이 뭔가 유서 비슷한 걸 남기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죠. 네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익산에 저녁 때 이제 익산의 호텔에서 찾기는 찾았는데. 예. 저 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 여러분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조국 같은 사람은 뭐 초밥 좀 먹었다고 뭐 난리친다라고 하는데 조국은 조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종이 한 장 만들었다고 지금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종이 거 한 장 아니에요? 뭐 하나 했다고. 종이 한 장 위조했을 뿐인데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종이가 입시에 관련된 서류였던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저 사람들이 사태를 지금 호도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게 지금 그냥 그다는 게 아니고 어제 이 세탁소 주인 압수수색 영장 거기에 그 이재명 대표가 배임 사건 피의자로 올라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재명 경기도에서는 과일을 한 번에 50만 원씩, 100만 원씩, 40만 원씩 사갖고 굉장히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4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특정 과일점에서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게 과일 가게도 잘 아니고 거의 페이퍼 컴퍼니처럼 돼 있었던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때 오피스텔 안에 들어있는 그런 데인데 거기를 저는 굉장히 의심하고 있었는데 여기 세탁소의 경우에도 검찰이 이를테면은 와이셔츠 3장 한 거를 그냥 법카로 긁었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저렇게 압수수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일종의 옷을 빠는 게 아니라 돈을 빤 흔적 같은 거를 찾은 거 아니에요? 세탁인데 그게 와이셔츠만 세탁한 게 아니라 세탁 비자금, 세탁 뒷돈. 아니 정말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 이게 지금 검찰이 무슨 15,000원, 2만 원 이거 떼어먹었다고 지금 이걸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영장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단 세탁소 주인께서는 무척 본인의 억울함을 표시를 하고 자기는 결백하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좀 신변 정리를 할 것처럼 암시를 했지만 일단 건강하게 10 이상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셔서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검찰이 의심할 건 의심해봐야 됩니다. 지금 과일 가게 7천만 원, 세탁소 4천만 원 지금 이렇게 써주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이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마치 과거에 대선 때처럼 폭로가 이어지던 그때처럼 이제는 이게 이제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다시 한번 또 큰 노이즈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증인을 보호하라 하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진짜 맞는 게 조명현 씨의 경우에도 지금 직장이 없는 것은 물론이러니와 몸도 굉장히 아픈데 또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책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은 자금 법인카드 유용의 경우에도 조명현의 이 증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록이 중요한데 조명현 씨를 그러니까 잘 보호를 정말 신변 보호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느낌까지 들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도 조명현 씨 같은 경우에 책도 내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생계 때문에 힘들지만 틈날 때마다 또 성남시청 그다음에 법원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이렇게 오픈이 돼야지 본인의 저는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어야지. 이거 잘 안 보이고 숨어 있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탁소 주인도 어차피 지금 공개가 됐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잘 여러 사람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 욕할 게 아니라 그냥 잘 보고 이분도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경기도에서 하지 않은 대로 했고 단골 고객인데 왜냐하면 아무리 대표라고 하더라도 왜 세탁소에서 4천만 원? 지금 우리 일부 주장에서 나왔지만 세탁비에 4천만 원씩 나오기는 좀 이상하거든요. 아까 세탁비가 어떻게 4천만이 나와요? 그래서 좀 저는 우리 댓글 올려주시는 시청자분들 말씀에 100% 동의 드리고 유동규 씨 어저께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인지는 정말로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주변에 이상한 일이 많아서. 아니, 정말 세탁 이상하잖아요. 왜 검찰이 세탁소 하나를 털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경기도지사가 당시 네.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올라 있으니까 네. 이건 뭐 조사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로서는 뭐 본인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게 드러나기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하고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게 말입니다. 예. 조명현 씨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 샴푸를 내가 직접 강남에 가서 사다가 드렸다. 1대 네. 샴푸 피오렌가 무슨 뭐 쿠오렌가 비싼 샴푸 쓰셨잖아요. 그 사람들 기억 못해요. 그냥 네. 가가지고요. 네. 구글에서 이재명 일제 샴푸 치면은 바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쿠오레, 피오레 복잡한 이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재명 일제 샴푸 치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신동훈 차장이 틀렸습니다. 이제 찾을 수 없답니다. 안 나오나요? 어쩐 일인지 예. 이재명 샴푸라고 이렇게 홍보하던 그 샴푸 파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네. 이재명 샴푸라는 글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이거 네. 매출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은데요. 이거 엄청 팔았을 텐데. 네. 아, 네. 저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예,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쇼핑몰에서 아예 그렇게 달았군요. 네. 쇼핑몰에서 그렇게 팔았군요. 네. 쇼핑몰 업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팔아야죠. 그렇죠. 시청자, 소비자들이 빨리 찾을 수 있게. 네. 뭐 잘못됐나요? 저 글이 네.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쇼핑몰에서 예. 이재명이라는 글자를 찾을 수가 없답니다. 이재명 샴푸라는 표현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또 개딸들이 작업했네. 저는 개딸이 작업을 한 건지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작업을 한 건지 예. 쇼핑몰이니까 막 또 달려가서 뭐 내려라 네. 신고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걸 다 개딸로 아닌가? 생각하는 것도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예. 지금 사실은 이 이재명 샴푸 관련해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일 압박감을 갖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 씨 본인이잖아요. 이재명 본인이죠. 본인이 움직였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시죠? 이재명 본인보다는 저는 개딸들이 항상 이런 더티한 일들은 해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